자, 그럼 오늘의 3교시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정시 상담은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상담 학생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초등교사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를 희망하는 졸업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3등급, 수능 가채점은 평균 2.6등급이고요. 희망대학은 가군 국민대 빅데이터 경영통계학과, 나군은 춘천교대 초등교육과, 다군 강원대 컴퓨터공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초등학교 교사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이번에 재수한 한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가채점 매겨보고 가장 아쉬운 과목은 어떤 과목이었어요? 그거요. 국어?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지문이 길어서 어렵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정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가장 궁금한 건 이 점수로 교대를 지원 가능한지. 네. 교대 합격 가능성이 궁금하시군요. 그거 포함해서 이번 상담과 분석은 오종호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가채점 점수 살펴볼까요? 이 학생이 이제 먼저 내신 정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어 영역, 국교과죠. 3년 그러니까 평균 등급 2.8등급, 수학 4.0, 영어 2.5, 과학 3.7에서 평균 3.3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가채점 결과인데요. 앞에 학생이 잠깐 언급했듯이 국어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많은 점수가 내려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점수 78점에 표준 점수 115점 예상되고요. 100분이 74에 4등급 보고 있습니다. 수학 가용은 그에 비해서 잘 받았고요. 92점 원점수에 표준 점수 127에 100분이 96 1등급 예상합니다. 영어 영역 원점수 86에 표준 점수 124에 100분이 80에 3등급, 한국사 45점에 1등급 보고 있습니다. 지구과학 1은 45점에 표준 점수 66, 100분이 95에 2등급, 지구과학 2는요 원점 36에 표준 점수 60, 100분이 78에 3등급 예상되어서 원점수 합계 337점, 표준 점수 예상 점수죠. 4경력 합계 492점, 평균 100분이 85, 그리고 이제 등급은 2.6등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 영역 원점수 기준으로는 4학년적 10%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표준 점수 기준도 역시 10% 정도 추정이 되어서 보통 이제 교대 합격 가능성을 보통 5 내지 6% 상향적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점수대로 보면은 조금 점수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이제 오종원 선생님께서는 점수상으로는 좀 더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된다. 특히 이제 교대 같은 경우에 수리 가형이나 과탐을 보면은 가산점 같은 게 또 붙으니까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또 국어가 잘 안 나와서 이 학생 지금 평상시 수학 내신 성적을 보니까 이번에 굉장히 수학을 그러네요. 인생 수능을 본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본 것 같은데 국어가 너무너무 지금 아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오정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정시 포인트 어떻게 좀 짚어주실까요?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는 이제 영역별로는 이제 수학이 일단 가장 잘 받고요. 네. 영역도 우수하기 때문에 수학 영역이 우수한 반응 비율을 갖는 대학이 지원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할 것 같고요. 반면에 국어 영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역은 반응 비율이 낮은 쪽. 또 교대를 지원하게 되면 학생부 성적도 고려해줘야 되고요. 또 마지막에 면접 대비도 필요한데 일단 보통 교대는 단계별 전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이 2배수 안에 들어가면 한 번 도전할 기회가 있는데 나군에서 또 교대를 10개 대학에 다 모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교대를 마지막까지 도전하고 싶으면 가군과 다군에 안정 또는 적정 지원 대학을 정한 다음에 도전하는 전략이 필요할 거는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의 표준 점수와 백분위까지 고려해서 어떤 조합이 유리한지 조언해 주실까요? 예, 영역별 조합 비율을 화면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표준 점수를 가지고 반영 비율을 나눠놨는데요. 2323일 때 494.8점 나와서 일단 이 순위가 가장 학생한테는 제일 좋은 것으로 보이고요. 국정탐배는 233일 때는 494점, 그다음에 순위로 3등 나왔고요. 그다음에 국정탐이 20, 35, 30, 15일 때는 494.2점 나와서 순위로 2등, 동일 반응 비율 때는 가장 낮은 4등에 492점이 나왔습니다. 100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2323일 때는 347.8점, 400점 만점이죠. 2331일 때는 348점,
20, 35, 30, 15일 때는 349.9, 그다음에 동일 반응비일 때는 343.5점 나와서 실제 학생으로 보면은 20, 35, 30, 15로 반응할 때가 349.9, 약 35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이제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 그 표준 점수 합산하고 이제 100분위 합산을 했을 때 100분위가 가장 좋은 조합이었을 때 우리 네. 학생이 누적 100분위가 상위 누적 100분위가 8.1%까지 올라간다는 점을 좀 눈여겨 보시면서 지금 이 학생의 이제 상담 내용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국민대, 춘천교대, 강원대였어요. 희망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 살펴볼까요? 네, 희망대학 가군 국내 빅데이터 경영 통계학과를 보겠습니다. 네. 모집인 6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일단 아직 이제 출시해서 2월된 인원이 포함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그 2월이라는 걸 봐야 될 거고요. 경쟁률은 3.34 대율이었고요. 수능 100%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거 100분위 반영 대학이고요. 영역별 반영 비율로 보면 국어 20에 수학 30, 영어 30에 탐구 20입니다. 수학 가형에 또 가산점이 10% 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공계 모집도 아니긴 한데 네. 가나형을 같이 받기 때문에 특별히 가형 가산점을 10%로 가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사는 4등급까지 감점이 없고요. 그러니까 학생은 감점이 없게 되죠. 작년도 학교적 평균 맥분을 보면 84.5점 나왔는데 이게 최종 70% 코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학생의 수능 평균 맥분위를 영역별 반응 비를 고려했을 때 86.9점으로 최종 70% 코스로 얘기되고 있는 84.5점에 비해서 2.4점 높아서 적정 지원 대학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나군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나군의 이제 춘천교대 초등교육과인데 이건 일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특별 전형 경우에서는 수시에서 모집했기 때문에 그 모집 인원이 이제 최종 등록이 안 됐을 때 2월 될 수 있다는 네네네. 점도 고려하실 필요. 현재는 이제 일반 전형 좀 말씀드리고요. 모집 인원 135명입니다. 작년도 모집 인원이 213명이었는데 보통 요즘에 초등교육과들이 초등교대들이 수시인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정시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아마 작년도에 같은 합격선을 고려하게 되면 조금의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네. 올해 모집인을 줄였다는 것은 그만큼 합격선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단계는요. 수능으로 2배수를 모집하고요. 2단계는 수능 80, 학생부 12에 면접 8을 합산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표준점수 반영하고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모두 25% 동일 반영입니다. 다만 이제 춘천교대 경우에서는 가형과 가탐에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교대들이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일부 네. 교대가 가형과 가탐에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현재 춘천교대는 가형 가산점을 5%, 과탐 가산점을 5% 준다는 것도 학생한테는 장점일 수 있습니다. 한국사는 1등급이 10점이고요. 2등급 9.8점, 3등급 9.6점으로서 등급 간 점수 차이가 0.2점 차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도 합격자 평균 표준점수를 보면 507점 나왔고요. 요거를 이제 제가 올해 원점수 기준으로 보면 기관에 따라서 340에서 353점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능의 표준점수, 학생의 표준점수는 504.7점 나오고요. 근데 이게 이제 과형과 과탐 가산점을 각각 5%를 반영하게 되면 네. 요 점수를 조금 이제 초과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좀 염려되는 건 뭐냐면 올해 모집인을 줄기 때문에 합격선 향상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학생은 이제 수학 과형과 가탐의 가산점도 고려하기 때문에 지금 보통 이제 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의 문과 수험생이 많습니다. 네. 근데 현재는 학생의 가산점까지 고려하게 되면 최종에 보통 모의 지원한다고 하죠. 이제 보통 이제 요즘도 모의 지원 하고 있을 텐데 성적표 나오고 난 다음에 모의 지원을 최대한 해본 상태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향 지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네.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군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학생이 이제 강원대 삼척 컴퓨터 공학과, 그러니까 강원대는 컴퓨터 공학과가 삼척 캠퍼스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일단 학생이 지원한다고 봤는데 모집이 7명이고 전체적으로 화면 통해 나오다시피 합격선이 학생 점수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학생으로 보면 현재 다군에 지원하게 되면 충분하게 합격 가능한 대학을 볼 수 있고요. 현재 다군에는 현재 학생 희망하는 대학 말고도 적정 지원 대학도 많이 있다 보니까 네. 다른 대학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학생 다군의 경우에는 장학생 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점수고 춘천교대는 네. 또 한 가지 저 조언 드리면은 여학생이기 때문에 또 성비를 또
이 교대 같은 경우에는 또 네. 성비를 또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성비가 일정 비율을 못 넘는 부분도 있어서 실제로 모집 정원보다 더 적을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별히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대가 지금 80% 중반대의 성적이라서 정말 맘만 먹으면 또 갈 데도 많은 또 그런 학생인데요. 오정훈 선생님,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 어디가 네, 있을까요? 추천 대학을 각 군별로 해서 상향, 적정, 안정 대학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가군인데요. 상향으로는 건국대 소프트웨어학과 40명 모집을 했습니다. 적정으로는 저희가 이제 2개 대학을 더 뽑아봤는데 그 학생이 희망해도 국민대 빅데이터 교육 통계 전공도 적정선일 것 같고요. 네. 또 동국대 컴퓨터공학과도 40명 모집하는데 이쪽 대학도 적정일 것 같습니다. 안정으로는 이제 광운대 컴퓨터 정보공학부 33명 모집하는데 안정으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나곤입니다. 상향은 이제 춘천교도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정을 쓴다고 하면 숙대 전정학과 12명, 안정 쓴다고 하면 세종대 소프트웨어학과 23명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다곤인데요. 다곤은 상향으로 홍익대 전자전기공학과 71명, 적정으로는 숭실대 전자공학과 42명 모집합니다. 안정으로는 이제 학생이 희망했던 강원대 컴퓨터공학과를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추천 대학 중에서 자세히 살펴볼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네, 먼저 가군 동국대부터 한번 화면 통해서 자세히 살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군 동국대 컴퓨터공학과인데 모집은 40명입니다. 작년도 경쟁률 4.94대 1이었고요. 수능 100% 반영입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은 국어 20에 수학 30, 영어 25, 탐구 25고요. 한국사 3등급까지 6점 만점이고요. 4등급 5점, 5등급 4점으로 반영됩니다. 작년도 합격자 평균 100분위가 86.4점이었습니다. 현재 학생의 평균 100분위가 88점 정도 되기 때문에 적정으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으로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나군은 어떤 대학을 보면 좋을까요? 추천대학 나군 숙명여대 컴퓨터과학 전공을 뽑을 수 있는데요. 28명 모집하고요. 올해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 숙대가 작년까지만 해도 화공생명공학과 정도 몇 개, 2개 대학 정도 제가 2개 모집단위만 공대로서 이렇게 모집했었는데 네. 보통 이제 정부 정책으로 이제 공대를 확장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여대에서도 공대를 좀 모집 인원도 늘리려는 정책 때문에 올해 숙대에서는 공대학과가 꽤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신설된 학과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역별 반응 비율은 20, 30, 20, 30으로 수학하고 가탄 비중이 큽니다. 3등급까지 3점 만점 주고 4등급에서 6등급까지 2점 한국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제 숙대 컴퓨터과학 전공이 모집인이 없었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과가 화공생명공학과 점수대가 좀 높았는데 여기가 합격자 평균 100분위가 88.5점 나왔고요. 화학과가 그보다 낮은 평균 100분위 85.5점 나왔습니다. 아마 네. 올해 신설되는 학과들이 화공생명과 화학과 그 중간 라인에서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학생들이 추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신설되는 학과는 되게 사실은 합격선이 좀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유동적이라 해도 아주 극과 극으로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작년도의 합격선을 높은 쪽하고 낮은 쪽을 좀 고려해 보면서 네. 그 중간 정도에 놓이지 않을까 보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원 전략은요, 학생 수능 100분의 87점인데 화공생명과 화학과 그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실제 지원했을 때 적정 정도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으로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군 추천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다군 추천대학은 이제 숭실대가 다군에서 공대를 많이 모집하니까 숭실대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먼저 숭실대 컴퓨터학부인데요. 32명 모집하고요. 경쟁률은 4.33대 1이었습니다. 수능 95에 학생부 5를 반영하고요.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국어가 15, 수학 35 가장 많이 반영하죠. 영어 25, 탐구 25 반영합니다. 또 수학 가형 경우에는 숭실대는 이제 가형 아예 지정대가 있고 가나형을 이렇게 병행해서 모집하는 대학은 네. 가형 가산점 주는 대학인데 컴퓨터학부는 이제 가형 가산점 주는 대학으로서 10% 가산점이 있습니다. 과탐도 각 과목별로 2.5%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집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소위 나형 사탐 학생들이 일부 들어오는데 가산점 비중 때문에 또 이과 학생들도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해당 모집 단위로 보면 보통 이과생 반, 소위 문과생 반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사 1등급이 4점이고 2등급 3.5점, 3등급 3점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합격자 평균 100분위 보면 88.6점이었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요. 학생이 현재 수능 100분위가 88.1점.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가형 가탄 가산점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수이기 때문에 네. 가형과 가탄 가산점을 고려하게 되면 적정 지원 대학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아까 다군의 강원대를 희망했었는데 강원대 말고도 적정인 학교가 많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제가 그 사배자 전형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네. 그걸 이용해도 춘천교대는 많이 어려운가요? 사회 배려자 전형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용하면, 춘천교대에 그래서 올해 모집 인원을 보니까요. 사배 전형을 실제 수시에서 다 모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모집 인원이 2월 되는 인원이 얼마가 될 것이 관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보통 교대에서도 저 2월 인원이 적당히 나오고 있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이 몇 명인가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모집 인원이 적당히 많이 모집 인원이 2월 되면 학생 말대로 도전해 볼 수가 있는데 모집이 상당히 적었을 때는 도대체 일반 전형이 유리할지 이 특별 전형이 유리할지가 또 상당히 네.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 모집 인원이 넘어오고 나서 모의 지원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본 다음에 어느 전형이 유리할지를 보고서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공주교대, 춘천교대, 뭐 이제 교대 사배자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말 그대로 오정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정시에서 수시에서 이제 2월 인원이 넘어와야 되는 거고, 근데 네. 우리 학생이 뭐 사배자 전형을 지원한 학생 중에서는 그래도 지금 수리 가형이 1등급이고 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두 자릿수 이상의 이제 학생 수가 넘어온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밖에도 지금 뭐 서강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이제 사배자 전형이 있는데 이 대학들이 또 유동성이 굉장히 커요. 예, 이게 물론 이제 모집 인원이 아주 적어서 어떨 경우에는 정말 아주 높은 점수를 가지고도 나보다 더 높은 애가 지원을 하면 떨어지는 거고 어떨 경우에는 아주 낮은 점수를 가지고도 합격할 수 있는 게 사배자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 점수가 나온 다음에 또 이제 대학이 12월 28일, 29일 그 기간에 2월 인원이 이제 확정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 좀 우리 학생이 눈여겨 보시면서 지원에 이제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특별 전형들은 그 모집 인원 추이를 좀 살펴보고 네, 해야겠네요. 아주 중요합니다. 모집 네, 인원. 네. 예. 자,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으니까 어땠어요? 제가 못 찾는 자료들이 많아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수능 가채점 점수로 상담해드린 내용이니까 성적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상담을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수능이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된 불수능이었다는 평가인데요. 2017학년도 정시에서 가장 큰 변수는 어떤 것이 있을지 오종훈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예, 아마 불승이라는 것은 이제 수능 시험 끝나고 나서 네. 많은 기관이라든지 언론에서 나타냈던 내용인데요. 실제 아마 다음 주 결과 나오면 이제 그 드러나겠죠. 이제 네. 실제 원점수 대비해서 어느 어려운 과목에서 편점이 높게 나오니까 또 등급 커트라인이 또 얼마에 따라서 그 논란이 하여튼 그 드러날 것 같은데 현재로 보면요 이렇습니다. 인문계열 학생들을 보면요 실제 국어 영역이 꽤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실제 국어하고 수학 영역이 나름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연계열 경우에서는요 가탐 영역도 나름대로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수학하고 가탐 영역이 또 비중이 높다 보니까 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할 것 같은데 어쨌든 수능 성적표가 최종 나오게 되면 이미 결과는 이미 다 이미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이미 다 결과 이미 나온 상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죠. 상위권 대학들은 사실상 또 반영하는 방법이 유사한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거기서 반영 비율이 특별히 내가 또 잘 본 대학, 잘 본 능력이 또 다 높게 반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받은 성적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또 여러 조합을 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저희가 이제 이 입시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다 보면 영역별 반영 비율이다, 활용 지표다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걸 많이 따지게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은 지원할 때 심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것까지 고려한 상태에서
이제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수험생들의 가채점을 바탕으로 정시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고민이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정세원 선생님, 내일은 어떤 학생들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죠? 예, 내일도 고민 많은 친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36대 화학생명공학과를 준비하는 고3 학생, 인하대 행정학과를 준비하는 고3 학생, 세종대 국제학부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관심과 관심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까지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오중훈 선생님, 정주원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정지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무리에 앞서 3교시 상담을 했던 상담 학생이 신청해 주신 노래가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는 재수에 지치고 자존감이 낮아질 때 어떤 상황이든 나는 나 스스로의 팬이라는 메시지를 많이 담아 들었던 노래라고 합니다. 수능을 치르다 보면은 자존감이 낮아지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모든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자우림의 팬이야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젠가야 그날이 오면 Oh let me smile again